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선 연선 지역 주변에는 매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인구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육상교통의 확대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전라선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 코레일 고속철도 전라선은 운행 횟수가 적어 전라남도 동부권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남 동부권에서 일단 요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라도 전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속철도 증편, 신설 이에 대한 요구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전라도 전라선의 문제점을 좀 보고 있다면, KTX가 운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존 선로에 교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속철도의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익산간 달리는 고속열차가 230km 이상을 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330km 정도 밟는 게 열차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선로 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고속철도의 시간적 요구를 발휘할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 측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심각성을 고려해서 고속철도 선로 개선 문제가 전라선 쪽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용산에서 그 여수까지 출발하는 KTX는 하루에 이제 하행선으로는 15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수에서 용산으로 가는 상행선은 1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부선 고속철도는 편도 기준으로 해서 100회 정도, 그 다음에 호남선은 50회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KTX 기준으로 편도 15회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KTX 전라선 이용률이 100%를 넘어서 이용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용객은 많지만은 오히려 그 기차의 어떤 편수는 적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용객들은 많은데 편수가 적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그만큼 불편함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여론은 좀 어떤가요? 네, 여수 지금 전라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익산에서 시작을 해서 전주, 그 다음에 순천, 그 다음에 여수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5년 사이에 여수라든지, 여수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 산업이 매우 발달을 하고 있고, 순천은 국가정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관광객의 유입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그 관광객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차가 가장 적다는 아주 많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또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가요? 또 지역에서는?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개선되고 요구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불만의 소리는 높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줘야 될 철도 당국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의 목소리는 대단히 큽니다. 아니,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증편, 신설에 대한 요구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좀 저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면 SRT를 증편하고 싶어도 SRT의 큰 문제점은 선로의 용량도 없고, 그다음 열차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또 KTX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KTX에 필요한 고속 열차 선로를 교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용량 및 교체를 늘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강주까지 1시간 40분에서 50분, 그리고 이제 목포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전라선 같은 경우는 여수까지 2시간 5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어떠한 이러한
그 시간적 차이 때문에 어떤 이용객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최근 SRT에 대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RT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에 대해서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선은 지금 고속철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선로를 그냥 KTX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정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 KTX에서 인천공항행 KTX가 이제 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한 거기에서 허용되는 그 편수를 전부 다 전라선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KTX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이것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계 쪽에도 목소리가 흘러간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또 그만큼의 또 행동이라든가 뭐 나온 내용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라선 KTX 증편 요구는 2012년도에 그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서 KTX가 배차가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후에 전라선의 KTX 증편 요구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그 다음에 순천 국가박람회, 국가정원박람회, 그 다음에 여수의 해양 엑스포 등등이 2012년도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왜 그 제자리에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의 어떤 요구사항이 그냥 단발성에 그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더욱더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철도라는 국가기관 산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한정성 때문에 좀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중앙정치 쪽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매우 아쉽죠. 중앙정치권에서도 철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그 실현 단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하고요. 또 소외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내용들을 우리 호남인들에게는 한 번쯤은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때가 돼 있지 않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익산서 여수 구간만이라도 증편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 당국은 증편을 해줘도 선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선로 결철을 빨리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더 강력히 투쟁할 때 저희들이 확실히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계 쪽에 말 그대로 왜 여기에 전라선이 증편이 되고 신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KTX, SRT가 신설되면서 정부는 전국을 철도 2시간대로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시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부선 쪽만 보더라도 부산, 서울이 2시간대면 초고속 열차가 진입을 합니다. 호남선 같은 경우도 목포에서 용산까지가 2시간 2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유독히 여수에서 용산까지 가는 KTX만 3시간 5분에 발수가 있습니다. 1시간 차이 이상이 나죠. 또 목포하고는 40분 이상 차이라 대단한 겁니다. 이 시간적인 관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정부와 철도 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별로 맞추면서 가야 되는 철도 행정의 이 얘기는 예산이 소반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편성할 때마다 전라선 호남선이 소외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대우각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뭐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에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보면 원래 에타 면제 사업 후보군에는 이 전라선 고속철도와 그다음 전라선 그 직선화가
후보에는 있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남 내륙을 잇는 경남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는 이탈 면제 사업으로서 이미 승인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물론 그 철도라는 것이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동부권하고 서부권 열차 편수도 이미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용객들도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용객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승객 이용률을 보면 역마다 이용률이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3,00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 광주 송정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수 엑스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 하루 이용객은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일 평균 3,0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객 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 편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일단은 뭐 오히려 목포보다 여수 네. 쪽이 또 오히려 이용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좀 당위성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라선을 이용하는 철도 이용객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전라선 지역 주민들은 철도 분리 정책의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노선에 비해 잦은 운행 횟수를 배정받고 있다 보니 막대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주말을 보게 되면 KTX 이용객이 호남선 79%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라선은 106%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여유와 이 승객 이용률을 보아도 호남선보다는 전라선이 더 이용객이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승객들의 이용과 불편함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권도 고민하고 있고 또한 행정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지역에서 뭐 정치권이든 뭐 시민사회든 뭐 다양한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계실 텐데요. 네. 뭐 어떤 활동들이 좀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 건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지자체 7개 시장 군수 KTX 협의체에서도 공동 발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측이 많은 요구를 했죠. 그러나 아직 정부 측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집약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느림보 열차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소외받고 철도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자꾸 요구하고 있지만 그 소외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느림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승객들에게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어쨌든 개선하고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요구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철도 행정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철도 관계자, 정부 관계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끝장 토론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뭐 또 다른 노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 장들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어떤 가장 이런 기차 수요를 일으키는 것은 대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지자체에서도 어떤 수도권의 어떤 기차 여행이라든지 KTX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라든지 어떤 관광, 어떤 해설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유인 요소를 또 그런 홍보를 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와 연계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네. 증편이 되고 신설이 됐을 경우에 네네. 그에 따른 물론 기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뭐 기존에도 뭐 전라선에 위치한 뭐 전주나 순천, 여수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뭐
지금 객관적으로 일단 수치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아까도 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전에 남해안 관광벨트라고 해서 그 남해에 위치한 그 지하철장들이 전라도와 전남과 그다음에 경남의 지하철장들이 모여서 그러한 얘기를 어떤 기획을 한 것이 있고 또 김영록 도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해안 관광벨트의 어떤 중점은 전남 도민들과 경남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남해안의 좋은 정말 그 절경들을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려와서 편안하게 그리고 이동이 자유롭고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그 시작점은 KTX 전라선의 증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대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우선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해당 지역 승객들의 사기가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면 정부에도 큰 신뢰감이 있겠죠. 또한 KTX 증편과 SRT 신설을 통해서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승객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기대 효과만큼 또 잘 따라줬고 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신설과 증편에 대한 것들 네.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신설과 증편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이시는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시급한 문제점도 개선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택과 5호선 구간은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상계선이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몇 분 간격으로 열차가 지금 지나다니고 네. 있습니다. 초고속 열차가 다니는 평택과 5호선 구간은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KTX 역사가 10년이 지났습니다. SRT 신설된 지가 약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간 내에 계산을 하면서 왜 5호선과 평택 구간에 그러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왜 짐작을 못했을까? 왜 계산을 못했을까? 이 부분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리 SRT를 증설하고 KTX를 증편하고 싶어도 이 구간 내 선로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점들을 정치권과 도의회가 요구하고 우리 전남 도민 모두가 문제점을 발췌한 것을 정부가 알아듣고 이번 예타에 면제됐고 그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복선화가 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복선화로 현실화돼야지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증편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빨리 개선돼야 되는데 설계 이번에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죠. 이게 정리가 되면 증편과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 전라선 KTX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의 문제, 그다음에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라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의 전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익산에서 전라선이 분기가 되면서 전주까지 KTX가 실제적으로는 바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환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북과 어떤 전남의 그 아울러서 전라도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전라도권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힘든 것이 그 여수의 국가산단이라든지 어떤 다른 국가적인 관광 정책에 의해서라도 이 유입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어떤 물류 이동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전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인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실현될
그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 앞으로의 노력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강주, 뭐 전남, 전북 어느 지역에 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요구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단결하고 화합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 전라선 철도 행정이 자꾸 뒤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철도 행정이 우리 호남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외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걸 안아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쪽에서도 이번에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말 없는 열차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그 열차는 잘 달리고 못 달리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달리는 열차, 그리고 전국은 말없이 열심히 달리는 이 열차에 이 열차 기관사님들이 한쪽에서만 박수를 받는 기관사가 되지 말고 전국의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기관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철도 행정을 펼치지 말고 전국에 똑같이 아우르고 똑같은 마음으로 철도 행정이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철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생태 관광의 중심인 전라선권 지역의 공동 번영과 전라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철도의 신규 편성과 증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